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부원장을 맡고 있는 손인주입니다. 지금부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개원 1주년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전략원 1주년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명예원장이신 방기문 명예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님, 오세정 전 총장님,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님, 염재호 전 고려대학교 총장님, 김세직 교수님, 손인주 부원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국가미래전략원 1주년을 맞이해서 대담회를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국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가미래전략원은 지난 2022년 2월 24일 개원한 이래 많은 발전을 거듭하였습니다.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탱크를 지향하고 있으며 서울대가 가지는 지적인 자산을 모두 활용하는 융복합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과 세계가 직면하는 어려운 문제들에 대하여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연구 영역도 민주주의 위기, 기후 기술과학의 변화와 한국의 길, 감염병, 세계 질서의 재편과 한반도의 미래,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인구 등 5개의 클러스터로 출범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경제안보 클러스터가 추가돼서 모두 6개의 연구 영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동안 각 클러스터별로 많은 연구와 활동이 있었습니다. 김병현 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교수님들이 참석을 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만은 민주주의 클러스터는 한국 민주주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SBS와 협조해서 대담과 함께 생방송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과학 클러스터는 독일의 응용과학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와 공동으로 기술 주권에 관한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인구, 감염병, 그리고 세계 질서 재편 클러스터도 세미나와 대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오늘 도하 언론에 많은 보도가 아주 충격적으로 나왔습니다만 이 출생률 적의 대폭적인 감소, 세계에서 그야말로 맨 꼴찌의 출산율을 보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적인 보도들이 나왔고, 서울대학교에서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한 아젠다로 이렇게 채택해서 한 것은 아주 참 선견지명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의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개원 1주년을 맞이해서 교육개혁에 관한 대담회를 개최하고 이 주제를 또 다른 연구 영역으로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이 모든 주제들은 현재 세계와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도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대담회의 주제이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하셨던 교육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 교육을 받던 1950년대와 60년대의 환경과 지금과는 매우 다르며 앞으로도 계속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코 달라지지 않는 것은 바로
인성에 관한 것입니다. 인성이 잘못 형성되면 아무리 좋은 교과 과정을 거치더라도 또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내더라도 그 의미와 가치를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성과를 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인류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 간의 협력을 통하여 발전해 왔습니다. 인성은 공동체 사회에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고 배려하고 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성이 잘못되면 대립하고 충돌하며 갈등을 유발하면서 그 공동체는 불행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립과 반목은 모두 인성이 잘못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2016년 말 유엔 사무총장을 마치면서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를 세계 시민정신교육이라고 명명해서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 세계 시민교육을 위한 반기문 센터 for Global Citizens를 하인스 피셔 전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공동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서울에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을 설립해서 인성교육과 세계 시민교육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오전 중 간담회에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유엔 사무총장 시절인 2012년 9월 글로벌 에듀케이션 퍼스트 이니셔티브 GEP라고 이렇게 해서 이걸 전 세계적으로 발표를 해서 당시에 그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를 유엔의 그 특사로다 임명을 해서 아직도 그분이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요 과제는 전 세계 모든 정령 아동들에게 교육을 시킨다. 그다음에 질적인 그런 그 교육을 시킨다. 퀄리티 에듀케이션. 그다음에 세계 시민 정신을 고양시킨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또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을 설립해서 인성교육을 해왔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개최되는 교육개혁 대담회는 제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구상하고 주장하고 노력해왔던 문제의식의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님께서 얼마 전에 교육개혁 프로그램을 발표하신 걸 적극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교육의 질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인성을 더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점을 강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육개혁의 과제는 현 정부의 중요한 과제이고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에서 종사하는 교육자 여러분들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대담회에 기조 발언을 해주신 이주호 부총리님께서는 오랫동안 교육 분야에 몸담고 계시고 현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자로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가미래전략원 개원 1주년 대담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좋은 대담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모두 질 높은 교육 또 인성교육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장래는 물론 전 세계가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좋은 미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같이 활동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의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첫 번째 장관을 마치고 2015년부터 이제 유엔의 이제 그 에듀케이션 커미션이라고 이제 반기문 총장님이 이제 고든 브라운을 이제 체어로 이렇게 임명을 해서 한 그 커미션에서 그 커미셔너로 제가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한 7년 동안 이제 이제 두 번째 장관 할 때 이제 그 직을 제가 사임을 했습니다. 근데 7년 동안 그 글로벌 활동을 하면서 첫째는
한국의 교육부 장관 출신이다 이렇게 하면 다들 한국은 교육으로 성장한 나라다, 교육으로 발전한 나라다. 아마 반기문 총장님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 글로벌 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은 교육의 힘으로 정말 그 성장한 나라, 잘된 나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한국의 교육의 리더십에 대해서.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동력이 지금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이번에 이제 그 교육개혁 그 방안을 디자인하면서 다시 한번 교육의 힘으로 한국이 도약하자 하는 그런 팀으로 저희가 이제 교육개혁 방안을 준비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큰 이제 그 슬로건이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입니다. 박기문 총장님 기억하시겠지만 모두를 위한 교육이 이제 유엔의 큰 이제 교육 정책의 팀이고, 거기에 저희가 이제 맞춤 교육이라는 좀 그 개념을 조금 더 이제 발전시켜서 어떻게 보면 교육 정책은 그 동안은 사실 좀 글로벌 스탠다드나 이런 게 좀 그 많이 이제 좀 부족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좀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자, 글로벌 포스트 무버로 우리 한국이 다시 한번 교육을 이끌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저희가 교육개혁의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뭐 사실 지금 현재 교육의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교육의 힘으로 우리가 그 발전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동력이 많이 약화되고 오히려 교육에 문제가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0년 전만 해도 OECD보다 훨씬 적었거든요. 지금은 OECD 평균 이하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OECD 국가들 사이에서 그래도 대한민국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많고 또 기초학력은 다 어느 정도 다 되는 아이들이 있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평균도 못 미치니까요. 참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앞에서 우리 이제 인구 소멸 말씀하셨지만 사실 또 지역 소멸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지역 소멸 지역이라고 돼 있는 데가 지금 228개 시군구 중에 거의 한 50%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소멸되는 지역을 가보면 교육이 다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문제가 지역 소멸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교육이 사회 산업이 요구한 인재를 적시에 길러내지 못한다는 비판도 뭐 산업계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육의 그 힘을 다시 한번 살려야 되는 지금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면 교육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지난 발전에서 경험을 했지만 교육의 중요한 부분은 사실 성장뿐만 아니고 복지도 교육의 힘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의 엔진인 동시에 복지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육을 가지고 뭐 보수냐 진보냐를 나누는 것도 저는 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도달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야 진보 보수가 힘을 합칠 수 있는 분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그 유엔의 그 정신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다만 이제 이걸 실현하기 위한 방법은 맞춤 교육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크게 4개의 디멘션을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 가정, 지역, 또 산업, 사회 이렇게 해서 4가지 디멘션에서 맞춤을 가야지 그렇지 않고 관료적인 획일화라든가 또 이념적인 뭐 평등주의라든가 이런 거에 너무 빠져 있으면 이 모두를 위한 교육이 실현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현하는 방법은 맞춤 교육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맞춤 교육을 먼저 저희가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그 저희 이제 이번에 발표한 이제 AI 기반 그 코스웨어를 이제 대폭 확충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교사들이랑 얘기를 하니까
코스웨어가 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실에서 그냥 강의만 하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기술이 굉장히 도입이 빠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코스웨어를 활용한다는 그조차 아직 그 일반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AI의 가장 큰 힘은 데이터에서 나오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고 이게 이제 AI는 기본적으로 이제 개별화된 그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별로 이제 가장 최적화된 컨텐츠를 공부하고 최적화된 이제 수업 경로를 학습 경로를 AI가 이제 그 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는 가장 중요한 코스웨어가 이제 결국은 교과서겠죠. 우리나라가 그 AI 기반으로 교과서를 이제 2025년에 지금 이제 그 수학하고 영어 그다음에 코딩 이 세 과목은 2025년부터 개발해서 바로 현장에 적용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이 기술이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가 이쪽이 발전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또 데이터도 이제 그 클라우드에 다 이제 그 올려서 이제 받아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도 준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끝날 때까지는 교과서는 적어도 이제는 AI 기반 코스웨어 형태로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핵심은 사실은 이런 기술이 아니고 이제 반기문 총장님도 계속 강조하셨지만 교사들이 이런 이제 그 지식을 전달하고 개념을 익히고 하는 것들은 이제는 AI한테 맡기고 교사들은 인성에 집중해야 된다. 협력하는 그 역량, 또 소통하는 역량, 또 아이들이 이제 그 사회 정서적인 문제들을 보다듬어주는 그런 부분을 교사들이 집중을 하고 학습은 이제 AI 코스웨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사실은 UN 그 에듀케이션 커미션에서 계속 그걸 테스트도 하고 한 7년 동안 이제 활동을 하면서 쭉 베트남이나 또 한국에서도 좀 그걸 했었는데요. 충분히 가능하고 특히 이제 학습 미달자들한테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좀 실증적으로 많이 저희들이 이제 그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전국적으로 이제 이번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학교도 훨씬 더 이제 자율성이 강화돼야 되고 교육 과정도 사실 프로젝트 학습이나 거꾸로 학습이나 토론 학습 또 최근에 IB라든가 이런 이제 소위 창의력이나 탐구력에 기반을 둔 그런 프로그램들이 들어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AI 코스웨어가 지식 개념을 아이들에게 습득하게 하면 얼마든지 개별화된 교육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원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당연히 교원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교사들에게 좀 바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학생 맞춤 교육이 이제는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그 평준화, 다양화를 넘어서 개별화된 학생 맞춤이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학생 맞춤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정 맞춤입니다. 사실 이게 앞에서 반기문 총장님 말씀하신 이제 그 인구 소멸 그 위험 그게 이제 저는 돌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많은 나라의 경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봄이라는 게 돌봄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학교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유보 통합이라는 것도 그 유치원이 그 이제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양분돼 있는데 가능하면 유치원 어린이집을 하나의 이제 그 기관으로 통합을 하고 형태로 통합을 하고 훨씬 더 높은 질의 이제 돌봄을 보장하는 거죠. 유아교육과 돌봄이 이제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교육에서는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지금은 1시에 끝나면 그 아이들이 집으로 오거든요. 그러면 학부모들이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퇴근할 때까지 아이들을 그
학원 뺑뺑이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만약에 6시까지 돌봄 형태나 아니면 방과 후로 해서 책임을 져 준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기획하는 이제 그 국가 책임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돌봄이 적어도 11세까지, 그러니까 초등 졸업할 때까지는 가능하게 하자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이제 옛날에는 한 100만씩 매년 태어나다가 지금 25만도 안 태어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의 숫자는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근데 예산은 옛날보다 훨씬 더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돈이 지금 1인당 4배가 늘어났는데 학교에서 좋은 돌봄을 왜 못 해주냐 하는 거죠. 시설도 남아 돌고. 그래서 이제 그 저희들이 그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충분히 가능하다. 예산도 있고 시설도 있다. 그래서 그걸 하자는 게 지금 이제 교육 돌봄 국가 책임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여야가 별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이 돌봄, 학교 돌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를 완전히 국가 책임으로 모든 가정이 어떤 어려움이 있던 적어도 11세까지는 국가가 책임져 주는 걸로 그렇게 비전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보 통합이 이제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2025년에 이제 사실 그 남북 통일보다 어렵다는 유보 통합이 진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복지부하고 교육부 간에 이견이 많았는데 일단은 교육부 중심으로 통합하는 걸로 다 정리가 돼서 지금 이제 교육부 내에 유보 통합 추진단이 설립이 됐고요. 추진단장은 복지부 국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부처 간의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 지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추진을 하다가 결국은 부서가 이제 틀리니까 결국은 이제 안 되고 말았는데, 실제로 이제 부서 통합을 먼저 해놓고 나면 그 이후에 이견 조정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상향 평준화를 하는 거죠. 유치원이 뭐 더 자격이 높은 수준이면 어린이집의 자격도 그 수준을 높여주는 거고요. 또 뭐 급식비나 뭐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다 더 높이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디든 뭐 어떤 가정에서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넓음 학교라고 디자인을 한 건데요. 정규 수업이 지금 끝나잖아요. 그러면 넓음 학교가 새로 시작됩니다. 새로 시작돼서 또 아침에 정규 수업 하기 전에 시작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돌봄도 있지만 소위 맞춤형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그 방과 후 그 수영도 하고 뭐 축구도 하고 오케스트라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예체능 또 뭐 AI 뭐 코스 같은 것들도 이제 그 민간에서 와서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저께는 KB은행하고 MOU 체결했는데요. 이 지금 그 돌봄 센터에 500억을 그 기부를 했습니다. KB은행이. 그러니까 이제 온 마을이 나서서 이걸 시설 투자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지역을 살리는 교육입니다. 제가 이제 10년 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지역 간 격차가 사실 교육 격차도 정말 엄청나게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말 웬만큼 지역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서울로 올라옵니다. 지역에는 인재가 정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옮긴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이제 여직원들이 다 반대, 부산에 절대 못 간다. 못 가는 이유가 산업은행 여직원들이 부산 내려가면 거기서 신랑감을 못 구한다는 거거든요. 부산 지역에서. 아니 부산이 제2의 도시고 정말 뭐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도시지만 인재들은 다 빠져나가는 거죠, 서울로. 그래서 그만큼 심각하고, 사실은 그 대학이나 교육기관이 인재를 저수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부산 지역에 있는 총장님들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서울 지역의 대학하고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하다. 지역 대학은
지금 이제 학생 수가 줄어서 뭐 벚꽃 피는 순서대로 이제 문 닫는다 하는 그런 위기감도 크지만 그거하고 더해서 정말 지역 인재들이 계속 지금 이제 유출되는 그 문제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좀 동력이 떨어지면서 지역 격차의 핵심도 저는 교육이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계속 이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검사하시면서 지역을 많이 이제 이렇게 계셨는데 가보면 지역에 인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역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많이 여기 대학에서 리더들이 와 계시니까 교육부의 규제는 정말 대폭 철폐를 해야 되고요. 또 교육 자유 특구를 그 지역에 원하는 지역에 이제 지정을 해서 정말 그 자율 학교들이 많아지도록 해야 되고, 정부의 그 평가 제도나 이런 것들도 좀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라이즈 체제라고 해서 아예 그 지역의 그 대학들은 지자체가 사실은 관장을 하는 게 맞다. 모든 그 유럽에서 뭐 1088년에 볼로냐 대학이 시작됐지만 다 지역 커뮤니티 중심이지 내셔널로 이렇게 국가 중앙 집권적으로 대학을 발전시키는 사례는 사실 우리나라가 사실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대학 발전, 지역 대학의 발전은 대학 그 지역의 이제 지역 혁신 생태계의 허브 역할을 해서 지역 대학이 발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글로컬 대학을 한 30개 정도 뭐 한 1,000억 정도 한 개 대학에 지원을 해서 한 30개는 지금 윤석열 정부 한 5년 동안 좀 변모시키자, 터닝 어라운드 시키자 하는 그런 좀 대담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건 조금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학교 시설 복합화도 지역의 이제 그 프로젝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서울만 해도 폐교되는 학교들이 많고, 또 반면에 또 인구가 집중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학교 시설에 뭐 도서관이 됐든 뭐 수영장이 됐든 또 뭐 예술 콘서트장이 됐든 이런 것들을 시설을 복합화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아이디어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초등 돌봄을 11세까지는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는 그거하고도 결합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4배가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도 지금 남는 거고, 그럼 그 시설들을 수영장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축구장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게 커뮤니티에서도 활용하고 그런 걸 만드는데 교육 예산뿐만 아니고 이제 일반 지자체 예산이 같이 투입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11살까지 돌봄 교육을 정말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든다 했을 때는 이런 프로젝트도 초등에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수영장 다 만들자. 물론 다 만들지는 못하겠지만 예산이 허용하는 데까지는. 그래서 이제 해외 가보면 초등학교에 수영장 많지 않습니까? 콘서트장도 있고. 그래서 시설을 좀 대폭 투자하자는 게 지금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거는 예산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이 이제 그 사회가 필요한 인재 양성인데요. 이게 이제 그 인재 양성 전략회의가 이제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위원장이시고 또 우리 그 유홍림 총장님이 저하고 같이 이제 부위원장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구미에서 한번 회의를 했었고요. 크게 이제 5개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목표를 정했고, 이제 뭐 항공우주, 그다음에 뭐 바이오헬스, 첨단 부품 소재, 반도체 같은, 그다음에 디지털, 환경에너지, 이렇게 해서 A, B, C, D, 이 5 분야는 국가가 좀 그 목표도 설정하고 플래닝도 하자. 그래서 탑다운으로 좀 해야 된다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바텀업의 그 대학의 그 시스템을 좀 유연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공 간의 벽이 진짜 너무 높고 칸막이가 큰데, 사실 그 지금 사립대학들, 지방의 사립대학들은 다 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의 사립대학은 굉장히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전공들도 새로 신설하고 다 바꾸고 있는데 지방의 국립대학들 그다음에 수도권 대학들은 전공이 하나도 아직 안 바뀌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부전공이나 이런 쪽들은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최근에 좀 들은 얘기는 외국의 이제 그 인류 대학들이 최근에 교수들을 어포인트를 할 때 반드시 듀얼 어포인트먼트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학을 공부했잖아요. 근데 경제학과에만 어포인트먼트를 하는 게 아니고 필수적으로 뭐 정치학이든 뭐 사회학이든 듀얼 어포인트먼트를 반드시 하게 해서 이제는 융합을 하는 걸 학교 차원에서 대학 차원에서 뭐 교수들한테도 이제는 그 굉장히 세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학생들의 전공 선택은 굉장히 많이 열려 있거든요. 오히려 스탠포드 같은 데서도 몇 퍼센트 이상을 한 전공을 못 듣게 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전공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이제 벽을 터주는 그 개혁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분야별로 인재 양성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시스템 자체를 좀 유연하게 해서 아이들이 융합적으로 사고하고 배우고 또 미래 이 자기의 경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개혁 입법은 이제 그 지금 이제 그 고등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은 전면 개정을 해서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은 정말 누더기 그 법이고 정말 규제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완전히 좀 네거티브 규제 형식으로 바꾸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교육자유특구법은 앞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실제로 교육이 이제 지자체로 가면 교육감하고 시도지사가 지금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지역의 발전에 교육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큰 이제 그것도 이제 큰 벽이죠. 그래서 시장 도지사가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지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법을 정부 내에 꼭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6년까지 이제 저희들 목표는 이제 교실을 깨우고 또 출발선 공정성을 이제 11세까지 해서 보장하고 또 지역도 교육의 힘으로 살리고 또 세계를 이끌 인재도 양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실은 동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의 힘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지 교육이 지금 뭐 이렇게 침체돼 있고 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저는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사회 문제 해결을 교육 중심으로 해소하겠다는 사실 그런 뜻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이제 그동안은 그 사회부총리 역할이 굉장히 이제 위축돼 있었는데 경제부총리하고는 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제는 좀 교육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권한을 좀 내려놓고 오히려 사회부총리로서 조정 기능에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교육부는 좀 과감하게 규제를 철폐하고 권한을 지방정부든 뭐 학교든 대학이든 다 이양을 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교육의 힘으로 해소하는 데 좀 집중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이거를 이제 좀 하면서 뭐 이제 반기문 총장님도 계시니까 좀 여기 또 미래전략연구원이고 저는 한국이 교육의 힘으로 큰 도약을 했었고 두 번째 도약을 하는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글로벌 폴스트 무버를 지향해야 된다. 제가 이제 고든 브라운 말씀하셨지만 제가 한 7년 동안 일하면서 굉장히 저랑 이제 제가 체어시니까 가깝게 아주 일을 했었는데 항상 한국에 대해서 기대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제 아이디어 이야기하면 이거 가지고 좀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좀 해주십시오 이런 말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고든 브라운 같은 글로벌 리더가 보기에도 한국이 지금은 조금 침체돼 있지만 다시 교육의 힘으로 또 크게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 저력을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거고 이런 변화를 할 때 아이고 저기 좀 이런 좋은 뭐 AI 제가 그 베이스 텍스트북 이야기를 하면 그거 좀 개발되면 좀 저 아프리카나 좀 중동이나 이런 좀 어려운 지역에 좀 글로벌 에듀케이션에 좀 한국이 좀 기여 좀 해주십시오 이런 말을 벌써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이제 한국의 난제들을 우리가 그 해결하는 솔루션이 나오면 그걸 글로벌하게 쉐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글로벌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